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40년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깨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오늘 아침 메뉴를 생각했어요. 남편 철수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지은이는 계란말이만 있으면 되니까. 설거지통에 쌓인 어젯밤 그릇들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야식을 먹고 그냥 둔 거였죠. 정말이지 38살이 되도록 설거지 한 번 안 하고 자는구나.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요즘 지은이는 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예민한 상태였으니까요. 엄마인 제가 조금 더 참아주면 되는 거죠, 뭐.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는 동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6시가 되자 하나둘 가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철수가 먼저 식탁에 앉았어요. 신문을 펼치고는 한마디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요? 제가 물었지만 돌아온 건 짧은 응 한마디뿐이었어요. 철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김치를 집어먹었습니다. 지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타났어요. 엄마, 나 오늘 기분 안 좋아. 어제 민수한테 연락했는데 답장이 없었어. 그래? 아침 먹고 기운 차려. 식욕 없어. 근데 계란말이 있네. 이것만 먹을래. 지은이는 계란말이만 접시에 담아가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혼자 남은 밥상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큰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이번 주말에 민준이 좀 봐줄 수 있어? 회사 워크숍이 갑자기 잡혔거든. 주말에?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엄마. 금요일 저녁에 데려다 줄게. 엄마는 시간 많으니까 괜찮지? 시간이 많다고요? 저도 병원 검진 예약이 있었는데.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그래, 엄마가 봐줄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뭘까? 남편은 아침을 다 먹고 나가면서 저녁은 회식이니까 대충 먹으라는 말만 남겼어요. 지은이는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텅 빈 식탁을 보며 천천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그릇들 사이로 물이 흘렀어요. 손이 시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감각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집 안정리를 했어요. 지은이 방 앞을 지나가는데 또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잘못한 거야? 한숨 섞인 울음소리였어요. 제 가슴도 같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요즘 지은이는 저한테도 짜증을 낼 때가 많았으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이웃집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더군요. 손을 잡고 웃으면서 우리도 저렇게 걸어본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문득 다락방 정리가 생각났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뤄뒀던 일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계단을 올라가 전등을 켰습니다. 낡은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옛날 옷가지, 아이들 그림 숙제, 남편 회사 서류. 하나씩 정리하다가 구석에 있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였더라?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어요. 표면에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노란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준호. 40년 만에 마주한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집어들자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수가, 오늘 너를 보고 왔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내 모습이 정말 예뻤어.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2살 대학교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 책을 읽던 저를 몰래 지켜보던 준호의 얼굴. 두 번째 편지도 펼쳤어요. 미수가, 너는 내게 봄 같은 사람이야. 네가 웃으면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아. 나도 누군가에게 봄 같은 사람이었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어요. 결혼 전날 받았던 편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편지를 읽지 못했어요. 읽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미수가,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너는 꼭 행복해야 해. 내가 널 사랑했던 만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행복하길 바랄게, 영원히.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4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때의 나. 사랑받던 나. 누군가에게 소중했던 나.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투명해진 걸까? 다락방 창문 너머로 달이 보였어요. 차갑고 고요한 달빛이 편지를 비췄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묶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4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더니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다른 손에는 민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 할머니.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6살 손자의 환한 웃음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나 이번에 유치원에서 그림상 받았어. 그래?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수진이가 민준이 짐을 거실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월요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주말 동안 잘 부탁해. 참, 민준이 아토피 있는 거 알지? 크림 꼭 발라줘야 해. 그리고 우유는 절대 안 돼. 알레르기 있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나 가볼게. 회사차 기다리고 있어서. 수진이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더니 서둘러 나갔습니다. 사랑해, 민준아. 하는 말만 남기고요. 민준이는 할머니 집에 온 게 신이 난 듯 이곳저곳을 뛰어다녔어요. 저는 저녁을 차리면서 민준이를 돌봤습니다. 민준아, 손 씻고 밥 먹자. 할머니, 나 핸드폰으로 만화 보고 싶어. 밥 먹고 보자. 응? 민준이와 함께 밥을 먹는데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부은 눈으로 나타나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지은아, 저녁 안 먹었어? 같이 먹자. 배 안 고파. 그냥 물만 마실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엄마, 나 또 헤어졌어. 뭐? 민수랑? 응. 어제 통화하다가 싸웠어. 그냥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바쁘다고만 하고.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지은이의 연애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빠지고 상처받고 또 반복하고. 지은아, 천천히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 엄마는 몰라. 나이 38이야.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나만 이래. 나 정말 뭐가 문제야? 지은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놀란 표정으로 이모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거실 가서 놀자. 응? 민준이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장난감을 주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는 식탁에 엎드려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나 왜 이럴까? 왜 나한테는 좋은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제 손으로 지은이 등을 쓰다듬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 사람이 너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지.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그렇게 1시간 넘게 지은이를 달래줬습니다. 민준이는 혼자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가끔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이를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철수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은 먹었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그래요. 씻고 쉬세요. 저 물 좀. 물을 따라주니 철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준이는 졸린 눈으로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나 졸려. 그래, 우리 씻고 자자. 민준이를 씻기고 재우는데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제 허리가 뻐근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도 아팠고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하고 내일 아침 준비할 것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나는 언제 쉴 수 있는 걸까? 방으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축 처진 어깨.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어젯밤 다락방에서 가져온 편지를 꺼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군요. 편지를 하나씩 펼쳐 읽었습니다. 미수가, 너는 내게 봄 같은 사람이었어. 봄. 나도 한때는 봄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무엇일까요? 겨울? 아니면 그냥 시들어버린 낙엽?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22살의 제가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으며 도서관 창가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미수가, 넌 정말 예쁘다. 꿈속에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니 현실이었어요. 민준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거실에선 철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이가 일찍 깼어요.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침을 준비하면서 민준이를 돌보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나야. 민준이 잘 있지? 응, 잘 있어. 걱정 마. 그런데 엄마, 민준이 옷 챙겨줬지?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혀야 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엄마, 민준이 아토피 크림 발랐어? 아직 아침인데 조금 이따가 바를게. 엄마, 그거 아침에 꼭 발라야 한다니까. 제대로 좀 해줘요. 수진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지금 바로 발라줄게. 그래요. 나 바쁘니까 끊을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민준이에게 크림을 발라줬습니다. 할머니, 아파. 아니야, 안 아파. 민준이 피부 좋아지라고 하는 거야. 점심을 먹이고 민준이와 놀아주고 낮잠을 재우는 동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65의 몸으로 6살 아이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민준이가 낮잠을 자는 사이 잠깐 소파에 앉았어요. 눈을 감으니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우울해서 죽겠어. 같이 카페 갈래? 지은아, 엄마가 지금 민준이 봐야 해서. 에이, 민준이는 자고 있잖아.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되지. 엄마, 나 진짜 힘들어. 혼자 있으면 자꾸 이상한 생각 들어.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딸도 힘들다는데 엄마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 깨면 데리고 갈게.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사실 저는 오늘 병원 검진 예약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잡아놓은 건데 계속 미뤄왔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를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오늘 2시에 예약했던 김미숙인데요. 취소 좀 해주세요. 민준이가 깨자 셋이서 카페에 갔습니다. 지은이는 1시간 넘게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엄마, 민수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거든. 너는 너무 의존적이야. 의존적이라니, 나 정말 기분 나빴어. 그 사람이 너를 이해 못하는 거야. 맞지? 내가 의존적인 게 아니라 관심을 보인 거잖아. 근데 그걸 의존적이라고 하다니. 민준이가 지루해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나 심심해. 민준아, 조금만 참아. 응? 지은이는 민준이 말도 못 들은 듯 계속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 진짜 모르겠어.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지은아, 너는 좋은 아이야. 그렇게 2시간을 카페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예정보다 일찍 왔어요. 엄마 왔어. 워크숍 일찍 끝나서 민준이 데리러 왔어. 그래? 수고했어. 수진이가 민준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 민준이 옷에 왜 얼룩이 있어? 카페에서 주스 마시다가 흘렸나 봐. 엄마, 제대로 좀 봐줘요. 이 옷 비싼 거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조심하지 못했네. 조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맨날 이래요, 엄마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준이가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목소리 좀 낮춰. 민준이 놀라잖아.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요? 엄마가 잘못한 건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더 조심할게. 다음은 없어요. 이제 엄마한테 안 맡길래요. 수진이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해도 부족한가 봐. 저녁을 차렸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철수는 또 소파에서 TV만 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밥상을 치우며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일까? 가구? 아니면 그냥 투명인간? 밤이 되어 방에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서랍을 열어 편지를 꺼냈어요.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수가,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 정말 그럴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 오늘 영희 이모 만나러 갈게. 응? 엄마가. 그럼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데워 먹어. 아빠한테도 말해놔. 알았어. 10년 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희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 서예도 배우고 여행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영희를 만났어요. 영희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미수가, 오랜만이야. 영희야, 정말 오래됐다. 그러게. 10년 만이지. 앉아. 우리는 커피를 시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영희는 요즘 지내는 얘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나 요즘 서예 배우는데 진짜 재밌어. 그리고 지난달에 제주도도 다녀왔어. 혼자? 응. 혼자 가니까 더 자유롭더라. 미수가, 너도 한번 가보면 좋을 텐데. 나는 집안일도 있고 해서. 영희가 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더니 물었어요. 미수가, 너 요즘 표정이 왜 그래? 예전에 밝은 모습이 하나도 없네. 응? 뭔가 힘든 일 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딸들이 저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남편의 무관심, 제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다락방에서 발견한 준호의 편지까지.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수가, 너무 힘들었겠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건지 모르겠어.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미수가, 들어봐. 가족은 소중하지. 하지만 너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야.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하지만은 없어. 미수가, 넌 지금까지 충분히 잘했어. 이제는 네가 행복할 차례야. 영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 사별하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근데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 나도 나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서예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 그게 외롭지 않아? 처음엔 외로웠지. 근데 지금은 자유로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미수가, 너도 할 수 있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나도 나만의 삶이 필요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은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저녁 먹었어? 응. 라면 먹었어. 아빠는?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다고 나갔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편지 묶음을 꺼냈어요.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편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혹시 연락하고 싶으면 이 번호로. 박준호.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번호가 유효할까요? 손이 떨렸지만 핸드폰에 그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가 취해서 돌아왔어요.
당신 있었어? 응, 집에 있었지. 그래. 철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곧 들려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22살의 제가 도서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말했어요. 미수가,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꿈속에 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은이가 방 청소를 한다며 제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엄마 방은 엄마가 할게. 아니야, 엄마. 나도 좀 도와줄게. 요즘 엄마 힘들어 보여서. 고마워, 지은아. 저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응? 뭐가? 지은이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노란 리본으로 묶인 편지 묶음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엄마 서랍에서 나왔는데. 박준호? 이 사람 누구야? 그건 편지네. 엄마, 이거 뭐야? 지은이가 편지 한 장을 펼쳤어요. 미수가, 너는 내게 봄 같은 사람이야? 엄마, 이게 무슨... 지은아, 그거 내려놔.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은이는 편지를 더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연애 편지잖아. 그런데 아빠 이름이 아니네. 박준호? 지은아, 제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퇴근 후 들렀습니다. 엄마 왔어. 민준이 옷 깨끗하게 빨아서 가져왔어. 수진이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지은이가 편지를 보고 있는 걸 봤어요. 지은아, 그게 뭐야? 언니, 이것 좀 봐. 엄마한테 첫사랑이 있었대. 뭐? 수진이가 편지를 빼앗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일? 엄마한테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그건 두 딸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랑 결혼할 때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건 결혼 전 일이야. 준호는 내가 대학 때 만난 사람이었어.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셨어. 그래서 아빠와 결혼하게 된 거야. 그럼 아빠를 사랑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은 아니었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지은이가 울먹였어요. 그럼 우리를 낳고 키우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야. 너희는 내 전부였어. 너희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잖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그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진이가 편지를 철수에게 던졌어요. 아빠, 이거 좀 봐요. 엄마한테 첫사랑이 있었대요. 철수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 나랑 결혼하기 싫었던 거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결혼은. 알아.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는지는 몰랐어.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간직한 거요? 나는 말이 막혔어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집에 갈래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언니, 나도. 두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철수는 소파에 앉아 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 본 적 있어? 당신은요?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날 밤, 집은 냉랭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이게
내가 원한 일인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지은이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철수는 말도 걸지 않고 거실에서만 잤습니다. 저는 매일 밥을 차렸지만 아무도 같이 먹지 않았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할 말 있어요. 수진아, 앉아. 엄마가. 아니요, 서서 말할게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엄마,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다니. 수진아, 그게 아니야. 엄마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를 키웠잖아요. 나는 준호를 잊고 살았어.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잖아요. 진심이었어. 너희는 내 전부였어. 거짓말. 진심이었다면 그 편지를 간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나 이제 엄마 믿을 수 없어요. 엄마가 해준 모든 게 거짓말 같아요. 수진아, 제발. 수진이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은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지은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싫어요. 지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목소리 듣기 싫어요. 나가요. 지은아, 나가라니까요.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어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를 하길 원하오? 우리, 이렇게 살 거예요? 당신이 원한 거 아니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걸로 충분하오. 당신도 나를 사랑한 적 없잖아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꺼냈어요. 이 편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불태우려고 라이터를 집었어요. 하지만 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사랑받았던 유일한 증거인데.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영희였습니다. 미수가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영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편지가 발각된 것, 딸들이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가족이 무너지는 것. 영희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미수가, 도망치지 마. 응? 내 마음을 정직하게 말해야 해. 그게 진짜 사랑이야. 하지만 딸들이 날 이해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야. 놀란 거지. 미수가, 용기 내. 내 진짜 마음을 말해줘. 나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넌 강한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편지를 다시 봤어요. 준호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편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답이 들렸어요. 진실을 말해야 해. 내 진짜 마음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가족을 불러 모아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다음 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저녁 6시 집으로 와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와 지은이 모두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저는 기다렸어요. 다음 날 저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들어왔어요. 엄마 왔어요. 수진아, 고마워. 앉아. 곧 지은이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왔구나. 앉아. 철수도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해. 수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요? 진실을 말하려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22살에 준호를 만났어. 대학 도서관에서였지. 준호는 나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줬어. 내가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내가 힘들면 옆에 있어줬어. 지은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반대하셨어. 준호는 가난했고 아버지가 원하는 사위감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아버지는 철수와 중매를 주선하셨어.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거부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강요하셨지.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동생들 학비를 낼 수 없다고.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아빠랑 결혼한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어요. 그래. 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 하지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낳고 키우면서 나는 진심으로 이 가족을 사랑했어. 준호는 잊고 살았어. 40년 동안. 그럼 왜 편지를 간직한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나도 몰라. 아마 그게 내가 사랑받았던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내가 한때 김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했던 증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아빠와 사랑으로 시작하진 않았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너희 도시락을 싸고 아픈 날에도 참으며 살았어.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 너희는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고 철수는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어. 엄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어. 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당연하게 여길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사라졌어. 나는 엄마가 아니라 김미숙이라는 사람이야.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어.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수진아, 나는 엄마를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대했어요. 엄마도 힘들 수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지은이도 울며 말했어요. 엄마, 나도 미안해. 나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하오. 나도 당신을 힘들게 했어. 나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어. 당신도 힘들었죠? 그래요. 나도 감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당신을 미워한 적은 없어. 저는 가족들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를, 외로움을, 사랑을 함께 배우는 사랑. 며칠 후 수진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아, 왔구나. 엄마, 나 생각 많이 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나는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걸. 수진아, 이제부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민준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게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고마워, 수진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지은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얘기 좀 할까? 그래, 지은아. 엄마, 나 요즘 많이 반성했어. 나는 엄마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했어. 내 고민만 쏟아내고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괜찮아, 지은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이제부터는 엄마 이야기도 들어줄게. 엄마도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고마워, 지은아. 철수가 꽃 한 송이를 들고 다가왔어요. 이거 당신 줄라고 샀어. 꽃을요? 40년 만에 처음 사는 거요. 서툴지만 이제부터 당신을 제대로 알고 싶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수가, 무슨 일이야? 영희야, 나 서예 배우러 다니려고. 같이 다닐 수 있을까? 정말? 좋지. 나 진짜 기뻐. 그리고 여행도 같이 갈래? 제주도. 당연하지. 미수가, 네가 드디어 내 인생을 사는구나. 응,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딸들이 제 결정을 응원해줬어요. 엄마, 가서 재밌게 놀다 와요. 엄마, 사진 많이 찍어와. 철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히 다녀오시오. 고마워요, 여보. 봄날 오후, 저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았어요. 편지 묶음을 꺼내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미수가,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행복하길 바랄게. 준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나를 되찾았어. 편지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딸들의 엄마이자 철수의 아내이자 무엇보다 김미숙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꽃잎이 제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봄이 왔구나. 내 인생의 새로운 봄이.